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퇴행성 질환 치매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종민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잘 알려진 이 치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예정이잖아요. 이 치매라는 게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다양한 뇌질환으로 인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주의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증후군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치매랑 이 알츠하이머랑 같은 말인지 아니면 치매 종류 안에 알츠하이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체 치매 환자 중 70%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반적인 치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에서 20% 정도는 혈관성 치매이고 2에서 5% 정도가 루이 소체 치매, 전두 축두엽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관성 치매 비율이 높았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8.8%로 낮게 보고되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74.5%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유형에 따라서 증상과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단 말이죠. 얼마나 늘어났고 또 왜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65에서 69세에서 1에서 2% 정도이고 이후 5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80에서 84세에서는 21% 정도, 85세 이상에서는 약 40% 정도로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환자 수도 2009년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 치매 환자의 약 8% 정도가 조발성 치매 환자입니다. 네.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 있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좀 더 빨리 진료받고 진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치매 환자의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건 부수적으로 건강검진의 활성화와 더 빠른 진단, 치료로 인한 결과란 거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치매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나요? 네, 치매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기억력 저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에서는 잠깐 전에 했던 얘기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물건은 어디 놔뒀는지 등과 같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옛날 주소나 수십 년 된 일 같은 예전 기억은 잘 유지되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네. 언어 기능도 저하되어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대화 내용이 짧아지고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요리나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일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고 간단한 돈 계산도 어렵게 됩니다. 점차 화를 많이 내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치매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한꺼번에 오진 않고 조금씩 생기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빨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또 대화 내용이 짧아지고 이해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더 자주 깜빡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걱정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약속도 잘 잊으시고요. 방금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도 금방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다른 증상은 없냐고 물었더니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잠꼬대가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치매의 증상인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억력 저하 말고도 치매에서 다른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나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90% 정도에서 사연자처럼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후각 기능 감소는 일반적인 노화에 의해서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동반 없이 후각만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치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몸부림을 쳐서 옆 사람을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후에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억력 저하가 생기는지 좀 더 면밀히 관찰하시고 주기적으로 기억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더불어서 후각 상실, 렘 수면 장애가 있다면 치매 검사 꼭 받아보세요. 그럼 두 번째 사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30년째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도 당뇨이셨던 터라 아버지에게 아무리 경고를 드려도 식습관 등을 바꾸지 못하시네요. 인터넷에서 당뇨가 있으면 치매도 걸리기 쉽다고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더 믿으실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당뇨가 이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 원인이 맞나요, 선생님? 네, 당뇨병은 치매의 주된 위험 인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혈관성 치매는 2배에서 3배, 알츠하이머 치매는 2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40에서 50대에 고혈압이 있을 경우 치매 발생률이 2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도 올라갑니다. 50대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는 노년기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도 2배가량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술과 담배도 모든 유형의 치매 발생 위험을 올립니다. 우울증과 치매는 동반된 경우도 많으나 우울증이 있을 경우 40% 정도에서 3에서 4년 내에 치매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먼저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같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TV닥터 처방전, 퇴행성 신경질환, 치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가 의심된다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을 보일 경우 먼저 선별 검사를 시행합니다. MMS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간단히 날짜, 요일 등의 시간 개념, 장소 개념, 계산 능력, 기억력 등을 5에서 10분 정도 시행합니다. 나이와 학력에 따른 기준 점수를 비교하여 치매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확진 검사라 불리는 신경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확진 검사에서 치매로 판정되면 추가로 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각종 검사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약물 치료 없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치매를 완치하여 정상 뇌 기능으로 돌려주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내 폐질 등의 약물을 일찍 사용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인지 기능도 개선시켜주며 일상생활 기능도 좀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공격성이나 우울증, 선망 같은 심리적 증상도 완화시켜줍니다. 치매는 빨리 진단하여 약물을 일찍 투여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퇴행성 신경질환 치매와 관련해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퇴행성 신경질환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처럼 되어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신경들이 반응하도록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 기능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할 경우 치매 예방과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햇빛을 쐬거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최근에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언어 기능이 저하되고 가벼운 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치매를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